왼쪽에 물을 잘 먹는 게 저곡토, 가운데가 휴가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펄라이트, 중간 여기는 47도고 갑자기 코노리토스 있는 데는 52도. 거의 뭐 제 기준에서는 거의 완벽해요. 활력감도 좋고 이 더위에서도 빵빵하게 잘 자라고 있고, 현재도 요거는 뽀니네지 교배종입니다. 그린베어, 녹색이 아주 빵빵한 얘가 공중에 9개월 어른 거예요. 근데 얘 보세요, 최근에 무식한 짓 했잖아요. 한낮에 제일 뜨거운 날에 물을 줬잖아요. 그렇다고 막 한낮에 퍼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무난해요. 지금이 제일 뜨거운 온도라고 했죠. 52도에서도 이렇게 빵빵하게 잘 자라요. 딸을 고생해서 피곤해서 잠을 자는 사람한테 새벽에 깨어서 밥을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스킬이 높다면 물을 뭐 조금씩 줘서 안 끊는 것도 하나의 뭐 답이긴 한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어떻게 있어요, 식물 키우는데. 하지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지금처럼 고온에 습하게 되면은 상토가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트모스는 수만 년 동안 부숙이 된 자재예요. 그래서 윤석이 여름에도 트러블이 잘 안 나요. 아주 영세한 자가 제조하는 그 매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도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이게 양분이 너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EC 말씀드렸죠. EC가 기준치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고요, pH도 아주 딱 좋습니다. 두둥 26년 8월 18일 겁내 뜨거운 오후에 핑크 장갑입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 어머님 아버님들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저는 지금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살짝 불었다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주문이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지금 세척하고 있는 거는 휴가토입니다. 휴가토는 사용하기 제일 무난한 자재예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통기성도 좋고 수분을 보유하는 것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를 드리자면 맨 왼쪽에 물을 잘 먹는 게 저곡토, 가운데가 휴가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펄라이트, 중간적인 완충 역할을 아주 잘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본인의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바구니 항상 있고 뭐 보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휴가토는 굳이 씻을 필요는 없어요. 미분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뭐 다른 이유에서든 어찌됐든 세척해서 활용을 합니다. 완전히 빡빡 씻는 것보다 탁탁탁 치면서 흙물 가볍게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요. 여러분들도 휴가토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안 섞이잖아요. 좀 가벼운 용토들이. 물로 한번 살짝 씻어 가지고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섞어 주시면은 혼합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조금 그늘져 가지고 뒤쪽은 산이 옆에 좀 끼어 있어서 해가 좀 일찍 떨어지거든요. 한낮에는 그래도 여기가 47도예요 47도. 실측으로 보여드린 게 있죠. 여기는 47도고 갑자기 코노리토스 있는 데는 52도, 그 다음에 여기 중앙도 45도 47도 정도 되고요. 저쪽 사이드가 벽돌이 있는 쪽에 41도 정도 되더라고요. 차광막 70%짜리랑 비닐 2장밖에 없고, 또 왜 덥냐면 여기 테두리가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아스팔트 열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우스가 워낙 뜨거운 편입니다. 그래도 올 여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거의 뭐 제 기준에서는 거의 완벽해요. 활력감도 좋고 이 더위에서도 빵빵하게 잘 자라고 있고, 현재도 요거는 뽀니네지 교배종입니다. 그린베어, 녹색이 아주 빵빵한 그린베어. 이거는 저기 향수 언니야 건데 애들 상태가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9개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 주는 거를 물을 주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막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말라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제가 몸소 지금 수년 동안 테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공중에 9개월 어른 거예요. 근데 얘 보세요, 지금 빵빵해갖고 터질라고 해요. 개요 개. 요즘에 분위기가 뭐 대폰 사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난 영상 카페를 보시면 얘들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더위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무식한 짓 했잖아요. 한낮에 제일 뜨거운 날에 물을 줬잖아요. 그렇다고 막 한낮에 퍼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무난해요. 지금이 해가 딱 질 무렵 이렇게 소량씩 물을 주시다가, 예전 날씨랑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8월 23일 쳐서 지나서도 한 3년 전부터 새벽 온도가 되게 높아요. 그전에 23도 22도에서 25도 아래로 뚝 떨어졌거든요. 아직까지는 9월 초까지는 새벽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새벽 온도가 20도 정도 조금 떨어질 때 그때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이제 배합토만 15년 17년 그 사용하시던 그 땡땡이 언니가 코노리토스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번 배합토에
코노리토스 심을 때 뭐 섞어야 되냐고. 근데 저희는 섞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뜨거운 온도라고 했죠. 52도에서도 이렇게 빵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집중을 안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하원시아도 똑같이 이번 배합토에 얘들 광택이 나죠. 뺀질뺀질하고 빵빵하고. 저희가 하우스가 되게 여건이 좋은 하우스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버티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컨디션에 따라서 물을 흠뻑 주느냐 많으냐 더위에 주느냐 그것도 좌우가 솔직히 많이 돼요. 에케베리아 같은 경우는 아가보이데스 아까 창 포함해서 여름에 비교적 고온에 물을 줘도 잘 버티는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다육이를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유도 이렇게 고목이 되면은 똑같습니다. 저처럼 혈관에 찌꺼기가 끼듯이 물관보가 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줬을 때, 특히 정상 생육이 아닐 때 2호, 1호를 벗어났잖아요. 한낮의 온도가 25도 전후, 새벽 온도 15도 전후가 우리가 키우는 거의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즌인데, 지금은 한낮은 이쪽은 거의 45도, 47도, 20도가 오버됐고요. 새벽 온도도 열대하니까 25도에서 28도 사이가 됐잖아요. 그래 당연히 15도, 18도가 벗어났기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해서 피곤해서 잠을 자는 사람한테 새벽에 깨어서 밥을 먹이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에서 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소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이 배탈 나듯이 얘네도 탈 나는 거죠. 그래서 묵둥이라고 하는 거는 흠뻑흠뻑 자주 주는 것보다 소량씩 완전히 마르지 않게 조금씩 막 적셔 주셔도 되고요. 아예 굶기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수츠인가 거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말라도 다시 나와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라우이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인 거 5개월 굶긴 거 있잖아요. 그 이틀 만에 라우이가 빵빵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뿌리가 말랐고 나중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되고 내가 스킬이 높다면 물을 뭐 조금씩 줘서 안 끊는 것도 하나의 뭐 답이긴 한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어떻게 있어요, 식물 키우는데. 하지만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252로,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거기에 근접할 때 조금씩 깨워주고 물량을 늘려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쪽에 중소품 아가보이데스도 지금 아주 탄력감이 좋아요. 돌덩이에요. 땅땅해요. 그때 45도, 47도에서 제가 물 퍼준 거잖아요.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불이 없기 때문에 웃자람도 없고 아주 애들이 단단해져 있어요. 물론 저희도 문제 생겨서 죽는 건 당연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둥이랑 젊은 애들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어린 애들이거든요. 커팅해서 새로 뿌리 내린 거 아주 빵빵하게 물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먹고 있어요. 여름에도 물 한번 굶기지 않았고, 이렇게 식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당임금은 본인에서만 지금 축구공 1개, 2개, 3개, 4개, 5, 축구공 6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당임금인데, 이렇게 고온기를 조금 좋아하는 애들은 물을 요맘때 좀 주셔도 무방하나, 마찬가지로 뿌리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오래된 뿌리만 있다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언니, 오빠들이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제가 쇼츠에서 요거 사진 보여드렸죠? 요게 이하분에서 분갈이 안 하고 한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좀 있으면 확 깨지겠죠? 스킬이 되신 분들은 에어니움도 물 안 끊고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요번에 45도, 47도 제일 고온기에 물을 안 준 게 딱 2개가 있어요. 에오니움하고 바로 두들레아입니다. 얘네들은 물을 아예 안 줬습니다. 지금 단수한지 전체적으로 저 에오니움 포함해서 1달 반에서 거의 한 2달째 돼가는 것 같은데, 요것들은 새벽 온도가 확실하게 20도 아래 내려갈 때 그때 조금씩 적셔 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빵빵하게 펴서 여기를 다 메꿔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물에 안 빠지는 흙이 뭐 하면 여름에 더 죽네 안 죽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세상에 요즘에 뭐 판매하는 배합토가 물이 안 빠지는 자재가 어디 있어요. 다만 저희는 이제 일반 상토, 코코피트가 들어간 상토 대신에 피트모스를 활용하는데, 피트모스를 활용하는 매장은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한 8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저희가 피트모스 활용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지금처럼 고온에 습하게 되면은 상토가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트모스는 수천 수만 년 동안 부숙이 된 자재예요. 그래서 윤석이 여름에도 트러블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상토, 코코피트가 들어간 자재 대신에 피트모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배합토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더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안 섞으셔도 되고, 휴가토랑 저곡토 요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펄라이트.
뭐 3가지 정도만 넣으시면은 괜찮습니다. 가정이나 뭐 키피장 한 다이 정도, 한두 다이 정도 그냥 나는 만들어진 거 쓸란다. 그러신 분들은 빵빵이 2번 배합토를 추천을 드리죠. 상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피트모스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30% 들어갔습니다. 유기물이 30% 정도 있고요. 7대3, 7대3 하는데 그게 제일 무난한 비율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보온기에서도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죠. 여기에 유용 미생물, pH, EC 제가 카더라가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잖아요. 그것도 아마 국내에서는 없을걸요. 아주 영세한 자가 제조하는 그 매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도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어딘가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미생물 수치 카더라가 아니라 EC, pH 실측에서 결과물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분이 너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EC 말씀드렸죠. EC가 기준치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고요. pH도 아주 딱 좋습니다. 한 박스에 2봉다리 들어가잖아요. 합이 16리터인데 뭐 이 피트모스 사용하는 자재 치고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아무튼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주문이 또 확 늘어가지고 제가 이제 땡땡이 못 치고 일을 또 부지런히 해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건너편 재배동에 있는 거 파종한 거 20도 못 했는데 아무튼 꾸준히 핑크장갑 부모님의 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름 다 갔잖아요. 그쵸? 조금 더 힘내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실 수 있게 핑크장갑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탁탁 뭐 빡빡 안 씻어도 돼요. 분진이 많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 탁탁 한 번씩만 치시고 이렇게 흙물 한 번만 싹 빼주시고 하루 정도만 건조시켰다가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저것 안 넣으셔도 됩니다.